가장 바쁜 스토브리그를 보냈던 2023 시즌의 NC였습니다. 시즌 시작 전부터 내부 FA가 무려 8명이나 풀리며 외부 FA는 꿈도 꿀 수 없었던 NC였습니다. 그나마 심창민과 이명기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주전급 선수들로 심창민은 FA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7명이 FA를 신청하면서 무려 4명의 측정감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민우는 잡았지만 반드시 잡아야 했던 핵심 자원 양의지와 노진혁이 팀을 떠나면서 전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양의지의 대체자로 박세혁을 영입했지만 오버페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심지어 보상 선수로 유망주였던 박준영을 내주면서 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 FA 영입이었습니다. 투타 프랜차이즈였던 구창모와 박민우를 장기 계약으로 묶는 데는 성공했지만 데뷔 후 단 한 번도 규정 이닝을 채워본 적 없는 미필 구창모에게 126억짜리 계약을 안겨준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일각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악의 스토브리그를 보낸 NC였기에 대다수의 전문가가 NC를 최약체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스토브리그였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는 주어진 선수단으로 정말 분발해준 NC였습니다. 우선 타선에서는 박건우, 손아섭이 대폭발하며 중심을 잡아줬고 박민우, 권희동 등 기존 베테랑들이 분발해 주었고 미완의 유망주였던 서호철, 도태훈 등이 예년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수진 역시 일공류현진 이후로 21세기 최고 투수였던 패디가 든든히 1선발을 지켰습니다. 사실 선발진은 패디 외에는 제 몫을 했던 투수가 없었지만 신민혁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선발진에 정착했고 최성령 역시 보더라인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용병으로 합류한 테너 털리 역시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막판 순위 싸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팬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가을 야구에서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와일드카드 상대였던 두산,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상대였던 SSG와 비교해서 명백히 전력에서 열세였지만 엄청난 응집력과 집중력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체력 소진으로 KT에게 리버스 스윕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팬들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올 시즌 최고의 도깨비 팀이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를 꽤나 조용하게 보낸 NC였습니다. 2차 드래프트와 방출 선수 영입을 통해 로또를 긁은 것 외에 큰 전력 상승 요인은 없었습니다. 송승헌과 김재열은 모두 지난 시즌 음수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선수들이었고 문상인 역시 1군의 모습 자체를 많이 보이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방출 역시 2차 드래프트로 빠진 선수들을 제외하면 굵직한 이적은 없었습니다. 이적은 아니지만 전력의 누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20승에 WAR 7.29를 기록했던 패디가 메이저리그로 돌아갔고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한 구창모는 상무로 갔습니다. 필승조에 준하는 활약을 해줬던 하준영 역시 군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역시 결국 반등하지 못하면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우선은 박세혁이 주전으로 시작하겠지만 지난 시즌 26경기에서 홈런 6개를 기록하며 엄청난 타격 포텐을 보여줬던 김영준이 많은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박세혁은 준수한 어깨와 포수 출전 시 투수 리드가 좋아 포수 평균 자책점이 낮은 수비형 포수입니다. 하지만 1군 진입 후 공격으로는 기대할 것이 적은 선수입니다. 김영준이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김영준 역시 아직 포수로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데 박세혁과 김영준이 2대1 정도로 타석을 분배받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안중열은 본인이 제3포수로 만족한다면 모르겠지만 KBO를 통틀어도 포수 유망주 랭킹 1위라고 할 수 있는 김영준을 제치고 세컨 포수가 되기는 힘들어 보일 듯합니다. 우선 용병 타자 맷 데이비슨이 1루 슬롯을 채웁니다. 사실 저번 시즌 NC의 1루는 굉장히 빈약했는데 오영수와 윤영준이 출전 기회를 나눠 가졌지만 부족함만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영수는 경기를 터뜨리는 클러치 에러를 몇 번씩이나 보여주며 리그 최악의 1루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데이비슨이 1루와 중심 타선을 책임져준다면 저번 시즌보다 훨씬 무게감 있는 베스트 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만큼 발전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박민우가 2023 시즌 완벽히 재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초에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도 아니었고 신체 능력을 앞세워 플레이하는 선수도 아니었기에 사실 예견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민우의 부재 시에는 퓨처스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최정원이
백업으로 대기합니다. 도태웅과 서우철 역시 2루 수비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박성민의 부진으로 새로운 3루수를 찾아야 했던 NC였는데 지난 시즌 서우철이 새로운 3루수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듯합니다. 물론 코너 내야수로서는 부족한 공격력이긴 했지만 안정적인 수비와 좋은 컨택 능력을 보여주며 두산의 허경민과 비슷한 느낌을 줬습니다. 다만 데드볼 히터의 면모가 너무 강해 타출갭이 매우 낮았고 장타력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꽤나 큰 부상을 입고도 제깍제깍 복귀하는 모습이 팬들의 인상에 강하게 남기도 했습니다. 도태우는 좌타 유틸리티 내야수로 우타인 서우철과 출전 기회를 분배받을 확률이 높은데 서우철과는 반대로 공을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풀타임 첫 시즌을 치르며 오히려 2022 시즌에 비해 퇴보한 모습을 보인 김주원인데 여전히 리그 최고의 유격수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구안이 갖춰져 있고 체격이 좋아 장타력 역시 좋기 때문에 김하성의 크보 시절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스윙이 너무 커 삼진이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려 실책 30개를 기록하며 리그 실책 1위를 기록했는데 수비 범위가 넓고 슈퍼플레이도 종종 하지만 송구에서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지난 시즌 대부분 지명타자로 출전하며 타격왕까지 따냈던 손아섭이 이번 시즌은 좌익수로도 출전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2011년부터는 우익수로만 출전했던 손아섭이고 지난 시즌에도 좌익수로 66이닝밖에 소화하지 않았는데 적응에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아섭의 좌익수 수비가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지난 시즌 쏠쏠했던 권희동이 좌익수로 계속 출전할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잠깐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었던 박건우의 자리 역시 굳건합니다. 결국 중견수 한 자리를 놓고 여러 명이 경쟁할 듯한데 가장 유력한 선수는 김성욱과 최정원입니다. 김성욱도 참 지독하게 안 터지는데 키움의 임병욱과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최정원이 중견수에 자리 잡아준다면 공격적으로는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재환 역시 후보 중 한 명이지만 꽤나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시즌 신인으로 타격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던 툴가이 박한결의 성장 역시 기대됩니다. NC의 외야 뎁스가 두터워 보이지는 않기에 1군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 키플레이어는 맷 데이비슨입니다. 맷 데이비슨은 파워 하나만큼은 진퉁인 선수입니다. 다만 성구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OPS형 타자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공갈포 유형이죠. 직전 시즌 일본에서도 파워만큼은 인정받았지만 극악의 볼삼비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KBO의 투수들은 변화구 구사율이 높고 유인구를 많이 던진다는 점에서 MLB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구를 참아낼 수 있는 성구안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데이비슨의 KBO 적응에는 변화구 대처 능력과 성구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용병 투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냉정히 키움과 함께 10개 구단 중 가장 약한 선발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민혁이 지난 시즌 그래도 브레이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선발로 정착했지만 토종 1선발이라기엔 신민혁의 위압감 역시 아직은 많이 떨어집니다. 최성령과 이용준 역시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고정적으로 돌기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불펜으로 뛰었던 김시우는 이번 시즌 선발 전환을 시도하는데 선발 후보군들 중 가장 좋은 구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김시훈이 선발진에 정착해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신영우가 2군에서 꾸준히 선발 수업을 받고 있지만 퓨처스리그에서도 66이닝 97사사구를 기록하며 아직은 택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용병 2명의 퍼포먼스에 팀에 한해 농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카일 하트는 구속이 빠르지 않지만 지저분한 구질을 바탕으로 땅볼 유도에 능한 좌완 투수로 KBO에 오는 용병 투수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결국 1선발 역할은 카스타노가 해주어야 하는데 카스타노는 인저리 프론 기질이 심하고 최근 계속 스윙맨 내지 불펜으로 활약해 이닝 소화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닝 소화력 문제는 대부분의 불펜 출신 용병들에게 제기되었던 의문이고 당장 린드블럼의 사례가 있듯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카스타노의 몸 상태가 괜찮아서 1선발에 준하는 활약을 펼쳐준다면 선발진이 그래도 구색을 갖춰질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패디 혼자서 WAR 7.3승을 해먹었는데 지난 시즌 용병 투수진 합계 WAR이 7을 넘겼던 팀은 NC를 제외하고 두산 단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류진욱과 김영규는 리그 최강의 불펜 듀오였지만 이들 뿐입니다. 이용찬은 수치상 10개 구단 마무리 중 최악의 마무리 투수였고 불펜 뎁스 역시 얇았습니다. 그나마도 57경기에 출장하며 WAR 0.59를 기록한 하준영은 군대로 갔고 이제 류진욱과 김영규를 제외하면 필승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다만 김태현이 가능성을 보여줬고 송명기 역시 선발로는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불펜으로 가면 자신의 장점인 강한 공을 맘껏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준이나 김시훈 중 한 명은 선발 경쟁에서 탈락할 텐데 둘 다 강한 구위를 가진 만큼 불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용찬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김영규, 류진욱, 이용찬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는 철벽과도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투수 키플레이어라고 하기에는 보여준 것도 많지 않고 실링도 높지 않은 최성령입니다. 하지만 최성령이 저번 시즌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보더라인 선발로 정착할 만했습니다. 사실상 용병 2명과 신민혁을 제외하면 선발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학은 이제는 선발로 뛰기 벅차 보이는 모습이고 이용준 역시 저번 시즌 반짝 활약을 했지만 제구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성령이 4선발 정도의 활약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공이 빠르지 않지만 좋은 디셉션에서 나오는 구위가 괜찮고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영철과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의 투수인데 다만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떨어져 우타를 상대하는 데에는 아직 버거워 보입니다. 최성령이 지난 시즌의 신민혁처럼 이번 시즌 선발진에 정착해준다면 NC는 또다시 높은 곳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 시즌 NC의 예상 순위는 6위입니다. 카스타노와 하트가 둘이 합쳐 패디 한 명만큼의 활약을 해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고 데이비슨 역시 변수가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주원, 서우철, 최성령 등 가능성을 보여줬던 유망주들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화수분약으로 더 높은 순위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